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죠. 금요초대석.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보고 뭐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모실 분은 투명 가방끈이라는 단체. 이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인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사실상 국가적 중대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시험에 인생을 거는 우리의 삶은 정말 제대로 된 거냐,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학벌 중심주의로 인한 차별과 편견은 없나? 이것은 어떻게 또 바꿔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투명 가방끈의 연혜원 활동가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략하게 짐작만 하실 수 있게끔 소개를 했는데 네. 자세하게 단체, 투명 가방끈이라는 단체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명 가방끈은 이제 학력 학벌 차별에 이제 저항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시작은 2011년에 이제 대학 입시 거부 선언자들과 대학 거부 선언자들이 이제 함께 기반을 다져서 만든 단체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입시 거부 선언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예. 어떤 학력 학벌에 차별받는 것을 이제 저항하거나 아니면 능력주의에 저항하는 활동가들까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세월이 꽤 지났네요. 2011년이면은. 맞아요. 작년이 10주년이었어요. 그러네요. 올해가 네. 11주년이 되는 네. 그런 단체인데 언제 어떤 계기로 여기에 연혜원 활동가께서는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대학 거부 선언자도 아니고 대학 입시 거부 선언자도 그 당시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계기는 저는 연구자였는데 예. 제가 이제 처음 연구를 했었던 이제 집단이 이제 공업고등학교 이제 청소년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저는 굉장히 대학을 가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가 사실 궁금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연구를 하면서 사실 제 부족함을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어떤 그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미 학력 학벌 차별과 관련해서 운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는데 예.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지 않고서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단체에 아예 활동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너무 이것이 사실은 제 청소년 시기와 화해하는 어떤 계기였던 것도 같아요. 청소년 시기가 어떠셨는데? 그러니까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걸 담보 잡히고. 네, 모든 게 담보 잡히고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학교에 사실 잘 적응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누구나 그때 참 힘들죠. 네, 제가 스스로 되게 학교랑 잘 안 맞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자책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렇군요. 청소년 운동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것이 나의 과거와 화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 사실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활동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러네요. 직접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야, 연구자에서 활동가로 네. 가시게 됐고 그래도 그 연구를 하시겠다는 처음에 생각하신 것만도 관심이 맞아요. 있었다는 거 아닐까.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 관심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맞아요. 그거부터가 남다른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가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비진학자가 뭐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네. 그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맨날 이제 대학 진학률이라고 하면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30%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0%는 사실 진짜 적은 숫자가 아닌데 네. 너무 그 70%에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30%의 삶이 굉장히 뭔가 가시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30% 적지는 않은데. 네, 굉장히 적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너무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서도 이제 뭐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앞서 세계 OECD 맞아요. 1위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세계를 통틀어서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네. 어떻게 그럼 이 30%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30% 그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같이 지금 활동해 오시면서 느끼는 건. 제가 지금 활동이랑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 연구에서 이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했다면 지금은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성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만나본 분들은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 있었어요. 네, 뭐 예를 좀 뭐 들어주신다면. 개발자도 계시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영화 업계에서 이제 연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활동가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교사 이제 학원 교사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학력이나 학벌로만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각자의 업계에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대학에 나왔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계속 함께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지점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어떤 미시적인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니까 네. 대학 별거 아니다. 대학 나와봤자 소용없다. 네. 대학 나온다고 취업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학이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 진급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누가 뭐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사소한 질문. 네, 사소한 질문 했을 때도 내가 대학에 나왔으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내가 대학에 나왔으면 진급에서 붙을 수도 있었을까? 혹시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내가 대학에 안 나와서인가? 라는 사실 질문을 평생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로 문제네요. 네,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있고, 네, 다른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고, 학력 외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학력이라는 것이 뭔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면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짚어보죠.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소외 아니면은 또 정체성 이걸 좀 얘기해 주셨다면 이 사회에서 가하고 있는 어떤 차별과 편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표적인 굉장히 제도적인 차별이 굉장히 많은 자격증 시험이 전문대 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전문대 이상을 자격증 졸업하는 시험이? 걸로. 네. 뭐 예를 들면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상담사라든지 네, 사회복지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사실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그 자격증 시험을 딴다라는 건 그 자격을 가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에도 대조를 요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중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과 별개로 대학 공부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격을 가지려면. 네, 가지려면. 그러면 이제 대학에 본인이 이제
다른 길이 있어서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실 학비의 부담을 느껴서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대학 공부가 아니라 사실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굉장히 이 의무교육이 아닌 어떤 말하자면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어떤 일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네. 정말 자격증을 가질 수 없는 그럼 그런 이 분야로 갈 수가 없는 네, 맞아요. 그럼 폭이 그러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여은영님께서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인데 작은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대학을 안 가서 처음에 걱정을 했지만 지금 아이가 너무 만족하고 일찍 취업해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권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벌 중심주의에 너무나 이제 젖어들어서 좋은 대학 나온 것이 인생 최대 어떻게 보면 성취고 그걸로 좋은 대접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들여다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연구자로서는. 사실 그런 감정이 든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갖춰야 할 것은 사실 단순히 시험 성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사실 사회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지금의 어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성적, 좋은 대학을 위한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보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 심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예. 진짜 수능 시험 성적이 사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수능 시험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당장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 혹은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 혹은 이런 능력까지 다 보장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이 나는 마치 모든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모든 분야에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상 심리를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강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일부 분야에서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냥 어떤 숟가락을 얻는 거죠. 네. 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굉장히 말을 얹고 그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너무 큰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서 그 제도에서의 고통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네. 힘들게 하는 과정이니까 맞아요. 보상받고 싶어 하게 되는 그래서 특권의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네. 이 구조 자체도 일단은 문제다. 시험 성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짜 한번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네요. 수능 시험일을 떠올리고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일이었고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네. 저희도 매번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듣기 평가 시간에 뭐 비행기도 뜨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왕왕 나오고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한편에 되게 부조리 연극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요즘에 사실 가장 크게 약간 열심히 하는 것 중 하나가 집안일인데 혼자 살면서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셔야죠.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아도 정말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내가 배운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수능 시험은 보고 난 후에
이 시험을 본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었던 거지?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다른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마치 모두가 거쳐야 하는 성인식처럼 마치 어떤 삶이 걸려있는 중대사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네. 어떤 그러네요. 쇼같이 뭔가 연극처럼. 네, 대중교통도 그걸 위해서 뭐 시간을 미루고 뭐 비행기도 안 뜨고 사실 처음부터 그 시험이 없었으면 됐잖아요. 되게 네. 우리가 이게 수능 시험이 사실 교육 분야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교육을 받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받지? 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럼 왜 수능을 봐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하지? 그냥 모두가 편하게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뭐 수능 시험 하루 그렇게 중대사인 것 같은 그런 쇼를 안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경쟁에 이긴 사람만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쟁에 이긴 사람만 이제 뭐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전 사회적인 손해가 아닌가? 그냥 모두가 무상으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트루먼 쇼 이런 영화가 네.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너무 우습다. 네.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좋은 삶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실 수능에 목숨을 건다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청소년들이. 시험 끝나고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매년 왕왕 좀 맞아요.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도 거의 매년 이런 뉴스를 접했었어요. 뭔가 시험 성적 비관 자살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사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저도 뭔가 진짜 정신줄을 붙잡는다고 하죠. 그 부담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 세뇌를 사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무것이니까 스스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살아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시험 못 봐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맞아요. 어떤 중심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모두가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자기 중심을 잡으려고 그렇게 고통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과연 정말 그런 시험 가치가 성적 있나. 비관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당연히 개인에게 있지 않고 이 교육제도에 있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수능일에 지금 보니까는 대학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을 네. 정하시고 오픈 마이크 행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날 행사는?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대학 거부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이 활동을 이 활동에 이제 참여시키고 싶어서 이제 대학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을 첫 해로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 했었던 행사가 이제 수능날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이제 시간대에 이제 따뜻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 밖의 삶 이제 그다음에 입시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릴레이로 2시간 동안 하는 행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12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이제 주제는 대학 밖에서 손을 잡자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 발언자가 12분이라는 네, 거고. 맞아요. 발언자가 12명이었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까? 네. 첫 해인데. 네, 첫 해여서 사실 그리고 그 카페를 빌렸었는데 그 카페 자체가 좀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예상 밖에 정말 그 카페가 약간 꽉 차서 약간 계속 의자를 새로 놔야 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서 뭔가 그 행사를 진행했던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오픈 마이크를 했던 12분은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뭐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기억에 남는 참가자가 있었다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말 네.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는데 사람들이 대학 가도 별거 없다. 네. 대학 나와보니 별거 아니더라라는 말이 너무 불편하게 들린다라는 말이었어요. 과연 몸이 아픈 사람한테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도 집에 충분한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대학 나와보니 별거 아니더라. 대학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이 정말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예, 그러네요. 이 말인즉슨 대학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지를 사실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으려면 적어도 가정이 그 그렇죠. 개인을 지원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자격증이라도 있어야만 대학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투명 가방끈의 취지 자체가 사실 몸이 불편해도 자격증이 없어도 대학을 안 나올 수 있어야 하는 사회다라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발언이었어요. 네, 그분은 어떻게 참여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지금은 쉬고 계신데 이전까지 투명 가방끈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활동가 분이셨었군요. 네. 지금 김희영님께서도 본인은 상고로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그 대학 컴플렉스,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컴플렉스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였던 저도 26살에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 진학을 결국 했다. 25년 전의 일이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자신의 또 아이 문제로 가면 그게 그렇게 맞아요. 되지는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써주셨네요. 네. 네. 부모님들도 혹시 오셨습니까, 거기에는? 아니요. 부모님들은 오시지 않았어요. 네. 네. 학생들이 항상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맞아요. 고민이 큰 거군요. 이 행사 끝에 보통 수능시험일에는 수험표 할인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비진학자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대학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수험표 할인, 뭐 학생 할인 이런 거 너무 공기같이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냥 뭐 이게 뭐 어때서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대학을 가지 않은 입장에서는 수험표 할인이 있다라는 거 그럼 나는 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되게 직접적인 어떤 이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20대라고 해서 모두 대학생인 건 아닌데 학생 할인을 주잖아요. 그런 것도 마치 이런 암시 같아요. 네가 20살이 됐으면 당연히 대학에 갔어야 돼. 근데 대학에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학 4년 그렇죠. 등록금이랑 여러 가지 생활비 합치면 그 천주희 연구자분이 쓰신 건데 1억 1,330만 원 정도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야 하는 되죠. 돈이에요. 네. 근데 사실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은 모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 대학에 가야 하는 건지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그러네요. 있죠. 상당한 비용이죠. 네,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에요. 네. 투명 가방끈에 속해 있거나 이제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 비진학자들의 현실과 삶은 어떤지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앞서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다양한 길을 택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되게 사실 물론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느낀 건 굉장히 많은 경력과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만큼 지금 이 사회에 정규직이 없는 것도 문제고 정말 정규직으로서의 직업을 얻는 것이 너무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든지 혹은 계약직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사실 대학 비진학자들만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학력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노동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함에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내가 대학을 안 가서 벌어진 일은 아닌지에 대한 자책을 계속 심어주는 사회이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에 자책까지 하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노동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네, 있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불안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도 다양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집단마다 다양하지만 이제 일단 제가 연구했던 집단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교육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정말 옆에 붙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대학 전형이라든지 뭐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학원에 가야 되는지를 붙어서 사실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층이 나눠져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네, 제가 인터뷰했었던 참여자 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본인이 일해서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그런 가정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실 별로 이제 가정 자체가 교육에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는 가정들도 많고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어떤 게 달라져야 될까요? 저는 사실 교육이 무상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자체가.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희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교육에 쏟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 초대석 투명 가방끈의 연애원 활동가와 함께 저희가 오늘 입시 경쟁의 문제를 한번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해를 또 인생을 되돌아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인생은 어떠셨나요? 사업 실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사연,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 또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의 진실한 이야기는 모두 환영합니다. 청소년부, 성인부, 실버부, 그리고 나도 애널리스트부 이렇게 4개 부문에 걸쳐 총 상금 6천만 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꿈을 향해 뛰고 있는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고자 마련한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자세한 내용은 KBS 1라디오 홍사원